딸이 살아서 여기가 우리 딸이 묻혔던 곳이에요. 그놈을 이쁜 할머니하고 당신 딸이 계속 나타나서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식이 한다고 남의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 야, 넌 사람도 아니야. 지난 10일 수수께끼 같은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다급히 경찰과 함께 출동한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시골 마을 공동묘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고 주신 분이 어디입니까? 아, 예, 예. 우리 얼른 따라오세요. 얼른 올라가봐. 얼른 와. 공동묘지 안에는 중년 여인 한 사람이 넋이 나간 듯한 얼굴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어디 가냐고. 네, 경찰입니다. 어머님이 신고하셨나요? 형사님,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우리 딸이 사라졌어. 우리 딸이, 아유. 아, 예, 저 일단 진정하시고요. 예? 아유, 거야. 애타게 딸을 찾고 있다는 어머니는 뜻밖에도 젊은 여자의 영정 사진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딸이 묻혔던 곳이에요. 우리 딸 좀 제발. 놀랍게도 그녀는 묘지에 묻었던 딸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말합니다. 멀쩡한 아가씨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니까요. 내가 묘지 생활 10년 동안에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 봐요. 장례까지 마친 시신이 관째 사라져버린 기막힌 사건. 대체 이 미스터리한 사연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 시신이 없어진 게 정확히 언제죠? 아, 저도 정확히 잘 모르죠. 저 요 밑에 살면서 묘지 관리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장례는 언제 치는 거예요? 작년은 4월 전에 치렀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장례는 단출했지만 하관이며 성분 과정에 이르기까지 남다를 것 없이 잘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 당일 묘지 관리인의 눈에 심상찮은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묘지 관리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풀도 좀 꽂고 그러려고 하는데 묘지를 보니까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장마철에 큰 비가 내려서 묘지가 무너지거나 이따금 산짐승들이 무덤 일부를 훼손하는 일은 있었지만 시신이 든 관이 마치 증발하듯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지피는 사람은 없으세요? 원한 관계라든지. 평범하게 회사나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편입이었어요. 묘를 파헤칠 정도로 서희 씨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일도 없습니다. 수상쩍은 용의자는 물론이고 묘지 주변에는 그 흔한 CCTV 한 대도 없는 상황. 김용사! 김용사! 예. 그런데 서희 씨의 시신이 놓여 있었던 자리에서 묘한 물건 하나가 눈에 띕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전통 인형입니다. 혹시 이건 따님 물건인가요? 아니요.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우리 딸 거 아니에요. 서희 씨 어머니는 이 인형이 딸의 물건이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감쪽같이 시신이 사라져버린 그날, 누군가 어둠을 틈타 막 장례를 마친 그녀의 무덤을 찾았을 겁니다.
제법 깊이 있게 땅을 파놓은 것을 보면 사건은 사전에 철저히 계획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신이 든 관을 드러낸 자리, 전통 인형 하나가 그녀를 대신해 묘지에 남겨졌습니다. 즉, 이것은 틀림없이 범인과 관련 있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형이 사건의 유일한 단서인 셈. 경찰은 먼저 인형에 남은 지문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제작진은 사건의 또 다른 실마리를 찾아 서희 씨 모녀가 살던 집을 찾았습니다. 갑작스런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집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딸의 물건들로 어지러뜨져 있었습니다. 얘 3살 때 남편 잃어버리고 얘 하나만 의지해서 살았어요. 얼마나 효녀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래가 아닌데. 지난해 딸은 꼬박 4년간 사귀던 회사 동료와의 결혼을 바로 눈앞에 두고 시댁의 격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그쪽 집이랑 우리 집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아가씨 혼자서 헐어미 모시면서 빚까지 있다며? 그것 때문에 제가 패기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집에선 아파트를 해줄 생각인데 거기 몇 프로나 해올 수 있어? 엄마. 맛있어. 예비 시댁에서는 가난한 홀어머니의 혼수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이고, 애시당초 넘볼 사람을 넘봐야지. 호르미 밑에 사니까 주대박이 안 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 험담은 하지 말아주세요. 시끄러! 나가. 어디서 저렇게 천한 게 들려와가지고. 엄마. 그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끝에 심한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합니다. 그 끝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건데요. 어머니는 그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딸. 그렇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시체까지 없어졌으니 피디님, 만약 이대로면 우리 딸 죽어서도 못 감아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딸 진짜 살아주세요. 제발. 미스테리한 시신도난 사건의 현장에 남겨진 유일한 단서는 오로지 이 한복 차림의 전통인형뿐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여기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대신해서 무덤에 남겨진 이 인형에는 틀림없이 범인의 메시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대체 범인은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이 인형을 남기고 갔을까요? 제작진은 먼저 사건이 벌어진 공동묘지 주변 마을을 탐문해봤습니다.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채널A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아, 그럼 동네 소문이 쫙 퍼졌지. 혹시 범인을 본 사람은 없을까요? 글쎄, 범인을 봤으면 벌써 말했겠지. 아, 돈 때문에 시체 훔쳐간 거 아니에요. 시체 숨겨놓고 돈 내라고 말이요. 마을 주민들은 이것이 돈을 노린 범죄가 아니겠냐고 말합니다. 과거 한 재벌그룹 회장 선친의 시신이 도난당해서 전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2012년 전라남도 무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노리고 수십 건에 달하는 유골이 연쇄적으로 사라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서희 씨의 시신을 훔쳐간 범인도 이처럼 금품을 노렸던 걸까요? 하지만 서희 씨의 어머니는
범인으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수상한 연락 같은 건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범인은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서희 씨의 시신을 훔쳐간 걸까? 그런데 미스터리로 가득한 이 시신절도 사건의 비밀은 뜻밖의 제보로 반전을 맞았습니다. 제보자는 서희 씨의 장례를 치른 장례식장의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어서요. 뭔가 뭐 수상한 점이라도 있었나요? 한 3개월 전쯤인가 계속 그 장례식장, 다른 분들 장례식장에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꼭 한번 보시겠어요? 예, 보여주시죠. 정체불명의 할머니 한 사람이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자주 이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기 오시면 예, 이분이시거든요? 이분요? 네. 실제로 CCTV 속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복을 갖춰 입은 할머니 한 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 할머니 한 10번은 뵌 것 같아요. CCTV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할머니는 지난 3개월에 걸쳐 계속해서 이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횟수가 무려 수십 차례에 달합니다. 더 이상했던 거는 그 할머니가 찾아가서 뭐 얘기했던 그 상주분들이 보니까 죄다 그 여자가 죽은 가족들이더라고요. 더욱 이상한 것은 할머니가 찾아간 상주들이 하나같이 가족 중 여자가 사망한 집이라는 점입니다. 대체 할머니는 이 장례식장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우리는 CCTV 속에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던 상주 한 사람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이고 한참 그 경험이 없는데 손문 할머니가 갑자기 와가지고 대신에 도착하기만 뭐 고인의 면모습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딸이 어떻게 죽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딸은 그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차 사고를 심하게 당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표정이 이상해지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휙 그냥 들어왔더라고요. 나 참. 문제의 할머니는 선량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딸의 사망 원인을 물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런 할머니가 교통사고란 얘기를 듣더니 한순간에 무서울 정도로 얼굴을 싹 바꿨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우리는 딸의 시신을 도둑맞은 서희 씨의 엄마에게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할머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본 적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왜요? 혹시 할머니랑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할머니가 젊은 딸이 어떻게 그렇게 먼저 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문제의 할머니가 서희 씨 어머니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장례 첫날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 따님이 돌아가셨다고? 네. 따님 되시는 분 어쩌다 돌아가셨나? 애가 약을 먹었어요. 그래요? 순간 할머니는 어쩐지 기분 좋은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할머니에 대한 의심은 곧바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남일 같잖아 그런다며 장례식장으로 보약까지 챙겨보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없이 외롭게 딸의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서희 씨 어머니는 무척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체 이 할머니의 정체는 뭘까? 그 왕씨 할머니라고 그 시내에서 그 고급 한복집을 하는 여자예요. 네. 주변에서는 솜씨도 좋고 뭐 친절하고 그러니까 이 평판은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전과도 없고 뭐 일단 겉으로는 뭐 깨끗한 상태. 여기 저 집이에요, 저 집. 아, 여긴가? 네.
할머니는 장례식장이 위치한 마을 인근에서 20년 가까이 이름난 한복집을 운영해온 인물. 제작진은 형사들과 함께 할머니의 한복집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 태도로 맞이한 한복집 사장은 장례식장을 수상하게 배회하던 그 할머니가 틀림없습니다. 최근에 장례식장 가신 적 있으시죠? 네, 갔었습니다. 거기 왜 가셨어요? 아니, 장례식장을 왜 가겠어요? 가게 오는 손님들 상당해서 문상했었는데. 할머니는 태연한 얼굴로 가게 단골들을 문상하러 갔을 뿐이라고 상주들과 얘기를 나눈 것은 그저 딱해 보여서 그랬다는 겁니다. 혹시 임서희 씨라고 아세요? 그분한테 보니까 보약도 한 채 지어주셨다고 하던데? 임철이요? 아, 그 아가씨. 그 아줌마가 혼자 상치 주는 게 안타까워서 내가 보약 좀 보내줬어요. 손님 중에 상상하신 분이 되게 많으시네요. 성사님,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오면 안 될까요? 보시다시피 내가 지금 우리 아들 홀레복 만드는 거 바빠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나중에. 여기 손님 나가신다. 사라진 서희 씨의 시신 같은 건 금시초문이라며 할머니는 형사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혼사를 앞두고 요즘 손이 모자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형사들이 나가기 무섭게 그녀는 다시 부랴부랴 아들의 홀레복 마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주장대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걸까? 그런데 동네 탐문 도중 우리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좀 안 됐어, 할머니가. 뭐가요? 마음이 짠해.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냥 우리 아들 그러고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잖아, 그 아들이. 에휴, 혹시 거기 아들이 몇 명이죠? 그치 외아들인데? 그 아들 하나예요. 보시다시피 내가 지금 우리 아들 홀레복 만드는 거 바빠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나중에. 할머니의 아들이 지난해 이미 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죽은 아들의 홀레복을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죽은 아들의 혼사, 그리고 여자들이 죽어나간 집을 찾아 장례식장을 배회하던 할머니. 여기엔 분명 무슨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한복집 앞에서 잠복하는 형사들과 함께 할머니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 시간에 저렇게 옷을 더 차려입고 나오셨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집을 나선 할머니는 집 앞에 대기 중이던 낯선 화물 트럭에 몸을 싣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할머니 일행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 할머니를 태운 트럭은 도심을 빠져나가 한참 동안 외진 길을 내달립니다. 그러기를 약 30여 분, 트럭은 산 깊은 곳에 있는 외딴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건물 안으로 모습을 감추자 뒤이어 트럭에 타고 있던 사내들이 무언가 묵직한 물건을 나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내려. 건물 가까이 다가서자 요란한 방울소리와 장구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뜻밖에도 건물 안에서는 굿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뭔가를 애타게 빌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수상쩍은 물건들이 눈에 띕니다. 흰 천에 덮인 커다란 상자, 틀림없이 관입니다. 할머니 지금 여기 안에서 뭐 하신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 안에 조사 좀 할게요.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잠깐만요. 지금 들어가면 구경 타서 안 된다고. 안 돼. 잠깐 비켜보세요. 안 된다니까. 아니 안에서 뭐 하신 거예요?
완강하게 가로막는 할머니를 뒤로하고 형사 하나가 관뚜껑을 엽니다. 놀랍게도 그 속에는 죽은 서희 씨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희 씨의 시신을 훔친 것은 죽은 아들과 소위 영혼 결혼식을 올려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상주들을 찾아다니며 사망 원인을 물었던 것도 아들과 혼인시킬 깨끗한 시신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사망한 서희 씨야말로 할머니가 찾던 바로 그 시신이었던 셈입니다. 할머니는 장의업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서희 씨의 시신을 훔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위해 그저 어머니로서 할 도리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라는 할머니. 영혼을 위로한다는 전통 인형은 시신을 밝힌 장의업자가 죄책감을 덜고자 현장에 남긴 것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그저 아들의 영혼 결혼식을 마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우리 딸 찾아주면서요. 우리 딸 어딨어요? 잠시 후 연락을 받고 서희 씨 어머니가 급히 굿당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나 알죠? 할머니 나 좀 봐요. 사람을 살을 수가 없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자기 자식 이한다고 남의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 야, 너 사람도 아니야. 할머니, 나 좀 봐. 사람도 아니야, 넌. 모정이란 뭘까? 할머니의 비뚤어진 모정은 또 다른 어머니의 가슴에 아물기 힘든 상처를 남겼습니다.